12월 31일 6시 3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올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새해 목표를 2021년 새해 목표 중에서 대부분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비결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거의 3개월 만에 찍는 거더라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분주했던 한 해였어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고 올해만큼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들의 결실이 맺는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드디어 책을 냈고요. 2,000부를 찍었는데 10월 말쯤에 2세에 또 들어갔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육아휴직하고 복직한 뒤 딱 1년 맞아서 바디 프로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엄마가 되고서도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몸값을 높여서 이직을 했고요. 보너스까지 합해서 거의 직전 연봉의 2배 정도 올랐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이직하면서 받은 보너스인 거고 그래도 스톡 옵션도 받게 됐고요. 제가 오늘 책을 내니까 기존에는 강의를 다녀도 뭐 유튜브 활용법, 유튜브 실전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유튜브 강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시간 관리, 자기개발, 동기부여에 관한 강의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에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체인지 그라운드에도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VOD도 제작을 했거든요. 직장인의 슬기로운 유튜브 투잡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어떻게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유튜브까지 할 수 있는지 실전법들을 담았다면 또 다른 플랫폼에서 N잡러를 주제로 한 강의 VOD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3월 말쯤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아직 시크릿인데 저 임신했어요. 사실 이직까지는 생각은 없었는데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 낳았는데 어디서 나를 불러주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뭐 브런치하고 유튜브하고 다양한 SNS를 활용했던 것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물론 당연히 기사도 열심히 썼죠. 상도 많이 받았으니까. 저의 열정과 성실함을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했지만 저 아직 회사에 크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윗분만 알고 잘할 수 있으니까 육아휴직도 오래 가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를 어쨌든 믿고 뽑아주셨는데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거를 축복받으려면 제가 더 잘해야 되죠. 좀 서두가 길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의 로드맵 을 그린 거예요. 타임 플래너를 매일매일 써서 나의 시간을 잘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잘 끌어갔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확언을 해서 운을 저에게 끌어당기는 주문을 매일매일 외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다이어리예요. 모닝 레시피 다이어리입니다. 소량 제작해서 완판했어요. 내년에는 펀딩 해보려고 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 다이어리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10시면 딱 끝나요.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서 저는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정말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직장인이고 워킹맘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새벽 시간밖에 없어요. 거의 루틴이 같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학원 노트 쓰고 학원 노트는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5시부터 30분 동안 새벽 라이브 하고 영어 공부하고 글을 좀 쓰는 편이에요. 오늘처럼 영상을 찍든지 근데 그동안 영상을 잘 못 찍었죠. 강의 준비도 해야 됐고 SNS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아침 등원 준비하고 또 퇴근 이후도 아이 저녁 챙기고 목욕시키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책 읽으면서 아이 재워야 되고 10시면 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5시부터 7시까지 무엇을 하느냐 근무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초집중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저에게는 관건이에요. 이게 제가 시간을 좀 잘 아껴 쓸 수 있는 팁이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계획을 언제 세우냐면요. 일요일 저녁에 세워요. 루틴이 같으니까요. 정말 제게 주어진 이 2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저를 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회사의 또 어떤 누구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그 2시간을 하루에 2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가 길어지면 쓰기 힘들어요. 딱 3줄, 2줄, 3줄만 딱 쓰면 되고요. 그리고 2주의 목표,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쓰는데 목표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왜를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일을 하러 갈 때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효율도 떨어지지만 진짜 의욕이 안 생기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를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걸 잘 해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의 연봉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또 그냥 하게 돼요. 일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손으로 적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시간을 더 알뜰하고 꼼꼼하고 알차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하실 게 있어요. 한 주의 계획은 한 주 시작 전에 잡는 것처럼 이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의 1년 플랜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중요한 회사의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슈를 챙기고 제가 3월 말에 하나의 클래스가 또 론칭을 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러면 매주 하나씩 한두 개씩은 강의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또 잡히죠. 4월 달에 또 좀 회사에 큰 이슈가 있어서 좀 바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는 제가 출산 예정입니다. 어린이날 전후가 될 것 같아요. 5월에는 그거에만 집중할 거예요. 100일 정도만 딱 쉬고 일단은 복직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사람을 구해야죠. 좋은 시터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11월쯤에는 또 책을 한 권 낼 것 같아요. 엄마들의 몸매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걸 주제로 출판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제가 임신하는 줄 모르고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은 힘들고 내년에 출산하고서 내년 11월 정도로 출간을 해보도록 하겠다. 일단은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요.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 초에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를 낳고서도 열심히 또 몸 관리를 해야겠죠. 한 해의 계획을 큰 이벤트나 나의 주요 업무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내가 이때쯤 뭘 해야 되고 이런 윤곽이 딱 잡힐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확언이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확언을 하는데요. 하나는 내 삶을 위한 치유 긍정 확언이고요. 하나는 확언 노트를 쓰는 거예요. 12월부터 쓴 확언 노트예요.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다 썼어요. 이 확언 노트가 뭐냐면요. 나의 목표를 이뤘다로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목표를 쓸 때 나는 뭐뭘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뭐뭘 했다, 이뤘다. 예를 들어서 책을 내는 것도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 나만의 일을 시작했다. 좋은 팀원들, 같은 목표를 가진 팀원을 만났다.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았다. 아, 요건 못 이뤘네. 유튜브를 많이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영어 네이티브처럼 잘했는데 아, 요것도 못하고 있지만 영어를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허리가 좋아졌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강연가로 자리매김했다. 2쇄 찍었다. 이렇게 쓰니까 또 2쇄까지 찍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목표한 바를 과거로 쓰는 거예요. 전 일어나자마자 확언 노트 쓰는 걸 가장 먼저 하고 저의 이 새벽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이 확언 노트는 나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액션 플랜을 만드는 거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이것만 쓰면요. 확언이 아니라 허언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써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어져야 되고 이게 두 권을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다이어리를 만든 거예요. 이 뒷부분에 제가 확언을 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두 권이니까 어디 출장 가고 여행 가거나 할 때 두 권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언을 뒤에 쓸 수 있는 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여기다가 저희 확언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마법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긍정 확언을 하는 건 뭐냐면요. 루이스 헤이라는 그런 심리학자, 명상가의 책을 읽게 됐는데 그분이 성적 학대도 당하고 암 투병도 하고 그랬는데 긍정적인 치유 확언을 내뱉으면서 실제로 그 병들을 극복했던,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이런 확언에 대한 힘을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처음엔 저는 되게 뭐야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되게 말들이 좋아요. 직업과 관련된 도전을 위한 치유 학원에는 나는 직장에서 늘 행복하다. 내 직업은 기쁨과 풍요로, 웃음과 풍요로 가득 차 있다. 건강을 위한 치유 학원에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진다. 실제로 좋은 말을 내뱉으면,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1분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매일 이걸 내뱉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몸과 마음이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어떤 것들을 채워주고 정말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 늘 노력하고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것들이 이렇게 운이 닿아서 운도 따라주면서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확언 노트를 쓰고요. 긍정 확언을 하고요. 시간 관리 플래너를 짜고요. 그렇게 꿈에 가까워질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걸음들이 쌓이고 나의 오늘들이 쌓여서 꿈을, 계획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들 많을 텐데 시간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나의 꿈을 위한 설계를 좀 크게 하시고 확언을 통해서 나의 노력과 운이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꿈을 계속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할 수 있다. 하자.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